최근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팀 아짐키아라는 이름의 이 채널은 방글라데시에 거주하고 있는 단편 영상 제작팀이 운영하는 독특한 채널인데요. 시청자들이 이 채널에 소정의 후원금과 함께 메시지를 남기면 영상의 출연자들이 그 메시지를 공부하고 읽는 것이죠. 신박함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이 채널은 원래 국적에 관계없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 네티즌들의 눈에 띄어 한국 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이들은 아예 한국 전용 채널로 노선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한 매체에서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한국어 발음을 위해서 남는 시간마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독도는 한국 땅을 외치는 영상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영상 역시 한국인 중 누군가가 후원금을 입금하고 읽어달라 신청한 메시지일 거라 추측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팀 아짐키아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한국 시청자들을 위해 만든 감사성 메시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향한 한국 네티즌들의 열광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후 이 영상이 갑자기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팀 아짐키아 채널의 운영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영상이 갑자기 비공개 처리된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바로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쌓인 누적 신고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다는 이유였죠. 한국은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일본과 한국의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민감한 주제를 다룬 영상이라고 신고한 것입니다. 지난 18일 일본의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한국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의 수는 2018년 철수한 기업의 수보다 3배가량 많다는 것인데요. 이를 근거로 현재 아시아에서는 탈중국, 탈베트남뿐만 아니라 탈한국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 철수한 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바로 일본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9년 7월 한일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현상은 가속화되었는데요. 일본의 무역 제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 일본 기업들이 더 이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철수한 것부터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더 이상 한국에서 장사하기 어려워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것을 마치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 마냥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같은 날인 9월 18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는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에서 한국 후보가 탈출을 모면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한국에서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한 걸음 더 WTO 사무총장의 자리에 가까워진 것을 두고 탈락을 모면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속 좁게 보일 따름입니다. 어떻게든 부정적인 워딩을 통해 한국을 저평가하려는 발버둥이죠. 물론 최근 일본의 외무상인 모태기는 지난 10일 후쿠시마 식품은 안전하다, 한국은 수입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 라며 이미 WTO 분쟁에서 끝난 문제를 갖고 와 생떼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일본이 유명희 본부장에 대해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사 한국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며 심지어 일본의 서점에서는 혐한이라는 장르가 베스트셀러일 정도로 역사적 가해국인 일본이 피해국인 한국을 이토록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심지어 이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던 한 영미권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은 반일 감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실제로 일본인을 보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야. 국가와 개인을 분리해서 본다는 게 당연한 관점이니까. 그런데 일본은 툭하면 조선인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시위가 발생하는데 대체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혐오 감정을 갖는 것은 무슨 심리야? 라는 글이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을 정도로 한국을 향한 일본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대체 왜 일본이 이토록 한국에게 시기 질투를 하고 있으며 지나친 비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의 사례들을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은 지난 12일 일본의 현대비즈니스에서 기고한 기사인데요. 2021년 한국이 드디어 생활의 풍요에서 일본을 추월한다 라는 제목을 가진 이 기사는 한국의 1인당 GDP는 31,246달러, 일본은 43,034달러로 일본이 어느 정도 앞서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물가와 필수 생활비를 고려하여 삶의 윤택함을 따지는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한국이 46,452달러, 일본이 46,827달러로 그 차이가 300달러도 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2021년이 되면 드디어 한국을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작년부터 IMF에 의해 보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생활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정도로 발전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기사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일본에서 생활의 풍요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기사에서 제시하는 가치는 기준이 다르네요. 공감하기 어려운 기사입니다. 라며 애써 현실 부정하는가 하면 어쨌든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일본은 별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고 있고 라며 기사와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누가 봐도 한국을 의식하면서 말해놓고 한국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말하니 제3자가 봤을 때는 그저 황당할 따름인데요. 이것만 봐도 일본은 과거 자신들의 찬란한 영광이 저물어가고 떠오르는 강국인 한국이 일본의 존재감을 집어삼키려 하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까려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질주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명확한 팩트인데요. 일례로 세계 인구수 2위 국가인 인도는 원래 일본의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할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의 텃밭이 되어버린 인도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한국의 기업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요즘 인도에서는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지난 8월 인도에서 판매된 SUV 순위에서 1위는 현대의 크레타, 2위는 기아의 셀토스가 차지했죠. 원래는 인도의 자동차 시장에서 압도적 1위는 일본의 마루티, 스즈키 연합으로 거의 9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SUV 부문에서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였고 결국 현대 기아차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만 것이죠. 지난 8월까지 한국 SUV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65%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동남아시아 시장마저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는데 이제는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에서도 한국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있으니 일본은 화가 나지 않을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일본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 일본의 우방국 1순위라고 믿었던 대만조차 일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다음은 대만의 한 방송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아시아 인재 랭킹이라며 소개된 이 순위에서는 싱가포르이 1위, 홍콩이 2위, 대만이 3위, 한국이 4위, 일본이 5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은 어차피 모두 중화계열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란히 1에서 3위를 부여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한데요. 이 방송의 패널로 나온 일본인은 상당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국한테만은 질 수 없다며 분개하는데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최근 한국의 발전이 눈부시기에 이 결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반박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인 패널은 우리 일본인들은 일할 때 아주 열심히 노력한다 라고 말하며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며 항변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세계 각지의 다른 패널들은 인재의 자질과 노예의 자질은 다른 거다. 만약 아시아 노예 자질 랭킹이었다면 당연히 일본이 1등이었다. 라며 팩트 폭행을 날리는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끕니다. 이에 활용점정으로 한국의 대표는 나는 이 결과에 동의한다. 라며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자 방송을 이끄는 진행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 그렇게 말하니 한국을 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순위가 더 높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라며 일본인의 가슴에 비수만 꽂고 말았죠. 한국에서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이 강원랜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가보신들 혹은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접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경우 빠찡코가 여기저기 널려있는데요. 일본 전국에 걸쳐 2만 개에 가까운 빠찡코 점포가 있다고 하며 모든 전차역 주변에는 아무리 작은 역이라 하더라도 빠찡코 가게는 반드시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에 중독되어 모든 재산을 탕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300조 원이 넘는 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이 빠찡코가 사실 80% 이상이 제1동포의 소유라고 합니다. 나머지 10%는 대만계이고 일본인 소유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일본 사람들 역시 빠찡코 하면 제일 한국인들의 전매 특허 사업이라는 인식이 당연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총 300여 개의 점포가 있어 일본 최대의 규모를 지닌 빠찡코 기업은 마루항이라는 이름의 회사로서 대한민국 경상남도 삼천포 출신인 한창호 대표가 창업을 하여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해석하면 일본에서는 매년 한국 때문에 수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나오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영향력이 점점 강해져 더욱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한국이 되길 바라며